안녕하십니까. 벨라조 원철TV의 산부인과 전문의 원철입니다. 오늘 나누고자 하는 말씀은 소음순 수술에 대한 내용입니다. 여름을 지나면서 소음순에 관련된 관심들도 많았었고, 또 수술받는 환자들이 실제 병원에 내원하는 분들도 꽤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 환자들을 대할 때마다 그동안 제가 수술을 어떤 분들이 받으셔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설명을 했고, 또 수술 후의 관리에 대해서도 충분히 말씀을 드렸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그런 내용에 대해서는 또 보강할 내용이 있으면 언제든지 추가하도록 하고요. 오늘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이러한 소음순 수술을 할 때 제가 한 20년 가까이 수술을 하면서 세웠던 3가지 원칙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저는 수술을 할 때 있어서 다른 수술도 마찬가지지만 소음순 수술은 한 3가지를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모든 수술이 그렇겠지만 안전한 수술이 되어야 합니다. 예를 들자면 어제 저희 병원에 어린아이가 왔었어요. 그 아이가 저희 병원에서 하는 마취를 견딜 수는 있을 겁니다. 그러나 아직 미성년이고 소음순을 받기에는 또 성장이 더 이루어진 후의 변형을 감안해야 되기 때문에 굳이 재수술을 해가면서 미리 수술할 건 없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사실 이런 아이들을 수술하는 것 자체가 어른들과는 그 생체 반응이 좀 다를 수 있기 때문에 특히 마취 과정에서 또는 회복 과정에서 안전이라는 면을 좀 더 신경을 써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한 가지는 연령과는 무관하지만 소음순 수술이 의외로 많지 않지만 합병증으로 인해서 생기는 신경 관련한 문제들이 가끔은 있을 수 있습니다. 수술은 잘 되고 모양도 예쁘지만 환자가 수술로 생긴 통증이나 또는 이상 감각으로 계속 고생을 한다면 누가 이런 수술을 하려고 하겠습니까? 특히 음액 관련한 시술에 대해서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아주 미세한 신경들의 손상을 방지하고 그것이 곧 수술 후의 안전, 수술 중의 안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기타 출혈 관련한 문제도 있을 수 있고 다 모든 수술에 생길 것들이 있겠지만 제일 중요한 건 첫 번째로 안전을 확보한 수술이 되어야 한다. 또 한 가지 두 번째로 드리고 싶은 내용은 자연스러움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소음순 성형이라고 할 때 모든 성형 수술에서도 마찬가지겠지만 너무나 인위적인 결과를 낳게 되면 사실 그걸 원하는 분은 없을 거예요. 제 기준은 소음순의 전체 회복 기간을 1달과 3달로 봤을 때 수술 후에 1달 정도에는 환자가 봤을 때 많이 회복됐구나, 90% 정도 내가 원하는 모양에 도달했구나 하면 나머지 추가로 2달의 시간이 경과하면서 아주 자연스러움을 더 갖게 된 거라고 생각하고 현재까지는 그러한 결과를 얻고 있습니다. 쌍꺼풀 수술이나 기타 안면 수술을 했을 때 수술 후에 수술 중에 조작이나 마취나 이런 문제로 인해서 부종을 동반하는데 소음순도 특히 이런 부종을 잘 관리해야 되기 때문에 수술 중간부터 마취제를 소량을 쓴다든지 그러면서도 통증을 안 생기게 하는 그런 마취 방법을 택해야 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수술 중에 디자인을 함에 있어서도 대부분의 환자들은 소음순이 크기 때문에 수술을 하다 보면 아주 극단적으로 짧게 되기를 원하지만 처음에 말씀드린 안전이라는 측면, 신경 손상이 없는 범위, 그리고 수술 후에 자연스러움도 고려할 때는 어느 정도의 공간을 확보를 하고 남겨야 될 이유가 충분히 있습니다. 그래서 최종의 목표는 수술 후 3개월 정도 돼서 그분이 제가 아닌 다른 분에게 진찰을 받을 산부인과 문제가 있을 때 산부인과 전문의이지만 이분이 소음순 수술을 했나? 라고 판단하기 좀 어려울 정도로 수술의 결과를 얻었다면 굉장히 자연스럽다고 저는 스스로 평가를 합니다. 며칠 전에 제가 수술하고 현재 소음순 후에 미백 치료를 좀 연장해서 하시는 환자 한 분이 계신데 치료를 하면서 소음순이 너무 이쁘길래 저도 문제가 있는 거죠. 제가 수술해놓고 몰랐다는 것도 좀 문제가 있지만 제가 환자한테 조용히 내가 소음순 수술을 했나? 라고 물어본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게 한 2달 조금 넘었을 텐데요. 그 말은 이미 많이 자연스러웠구나, 수술한 본인이 수술했는지를 잘 모를 정도로 회복이 됐구나, 이건 제가 자랑 아닌 자랑을 드리는 겁니다. 이러한 자연스러움이 굉장히 중요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여러분들이 원하는 결과에
합당한 그런 결과를 만들어내기 위한 다양한 노력이 되겠습니다. 소음순의 모양이 의외로 저희들이 이제 모델로 삼고 있는 여러 가지 구조물들도 있고, 수술 전후의 사진을 환자들에게 보여줌으로 인해서 선택하게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마치 우리가 미용실에 가서 어떤 사진을 보고 비슷한 결과를 받고 싶다고 상의하는 것과 유사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여성의 성기라는 건 제 개인적으로는 환자의 동의 없이 그런 사진조차 남기는 것도 옳지 않고, 저 같은 경우에는 제가 만든 책이 있으니까 환자들이 궁금해하는 결과에 대해서는 이미 동의를 받고 진행된 사진을 공유하면 되지만 그렇게 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충분한 상담이 되고 실제로 진료실이나 진찰실에서 환자들에게 직접 볼 수 있는 시각적 자료들을 동반해서 본인의 문제를 교정 후를 예측할 수 있게 만들어내는 과정이 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옛날에는 특별한 모양을 원하는 분들도 있었어요. 그러나 지금 그렇게까지는 아니지만 제가 대부분 추천하는 방법으로 하지만 환자분과 충분히 상의해서 소음순의 길이는 얼마, 두께는 어느 정도 될 거라는 것, 또 그게 환자분에게 원하는 결과여야 되는데, 극단적으로 환자가 원하는 결과가 제가 안전을 장담할 수 없거나 자연스럽지 못하다면 그 수술은 조금 더 생각을 해보고 진행해야 된다고도 생각을 합니다. 충분히 예측할 결과에 대해서 상의해서 환자가 원하는 결과에 도달될 수 있을 때 그 수술을 진행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수술의 방법에도 다양한 것들이 동원될 수 있는데, 원하는 결과를 얻기 위해서 우리가 대부분은 단순 절제술이라고 그냥 소음순 큰 거를 잘라내는 방법도 있지만, 소음순이 많이 늘어지거나 한 부위가 특별히 돌출된 경우에는 쐐기 절제술이라는 방법을 동원해서 같이 할 수도 있고요, 또는 쐐기만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그 외에도 다양한 수술 방법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해서 경험이 있고 또 그걸 적용할 수 있는 자신이 있어야 되고 또 경력이 있어야만이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제가 오늘 이제 소음순에 대해서 제가 수술하고 있는, 이게 모든 선생님들이 그렇다는 얘기는 아니고 제가 한 20년을 수술하면서 느낀 원칙적인 거에 대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게 순서가 바뀌어서는 저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환자가 원하는 결과를 얻었는데 안전하지 않았다, 또는 자연스럽지 못했다는 제가 추구하거나 환자분에게 추천할 수 있는 수술이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혹시 여름 동안에 불편함이 있었다든지 소음순에 대한 걱정거리가 있다면 병원을 선택함에 있어서 각 병원의 선생님이 추구하는 수술상의 원칙, 잔 기술이나 테크닉도 중요하지만 무슨 생각으로 내 소음순을 수술할까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한번 깊이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지시라는 의미에서 오늘 이런 콘텐츠를 준비했습니다. 소음순은 다 정상입니다. 하지만 소음순은 여러분이 원하지 않는 또는 어쩔 수 없는 불편이 있다면 그걸 꼭 참고 지내야 될 필요는 없습니다. 전문가와 여러분들이 상의를 해서 여러분들이 필요한 바를, 또 삶의 질이 관련된다면 그런 질을 높이는 방법으로 고민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은 소음순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